여러분은 이 영화의 주인공을 누구라고 보셨어요? 어쩔 수가 없다. 이 제목은 만수가 정말 궁지에 몰려서 경쟁자들을 살인까지 하게 되는 막다른 골목, 궁지에 몰린 상황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마 다른 리뷰어들이 분석한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규 변호사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최신작 어쩔 수가 없다 라는 영화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 만수가 25년 동안 제지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모가지가 날아간 다음에 재취업을 위해서 분투를 하죠. 분투를 하다가 결국 재취업에 실패를 하고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 제목이 어쩔 수가 없다인데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왜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만수가 저지르는 범죄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범죄들을 저지르고 급기야는 살인까지 나가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변호사의 시각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만수는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가짜 회사 레드페퍼라는 회사를 설립하고요, 이력서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범죄들을 저질렀을까요? 첫째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있어요.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위반했습니다. 채용절차법도 위반했습니다. 거짓된 채용 광고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직업안정법도 위반했습니다. 거짓 구인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아직 본격적인 죄는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범죄가 4가지나 됩니다. 그리고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과정에 저지른 범죄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총포, 도검, 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어요. 이게 뭐냐면 총을 가지고 있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총기를 소유하거나 보관할 수가 없어요. 소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설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만수가 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이 모르고 있어요. 만약에 만수가 권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이 알았다면 만수는 이미 용의선상에 올랐을 겁니다. 근데 경찰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는 만수가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고, 결국 이 총기 소지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총포, 도검, 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쟁자 이성민을 제거하러 갑니다. 집 주변을 맴돌고 감시하고 미행을 하다가 결국 집에 침입해서 총으로 쏴버리죠. 일단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주거침입죄입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주거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살인을 하려는 의도로 총기를 발사했기 때문에 살인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스토킹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스토킹 행위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스토킹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성민은 만수가 그 주변을 배회하거나 자신을 감시하고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쟁자 차승원을 제거하러 갑니다. 이러저런 얘기를 나눈 다음에 총으로 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트렁크에 싣고 가서 집에 가서 땅을 파고 거기에 묻어버립니다. 자, 일단 당연하게 살인죄는 성립을 하고요, 시체를 숨겼잖아요. 그래서 사체 은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쟁자 박희순을 제거하러 가죠. 박희순 관련해서는 살인죄 정도가 성립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범죄 혐의는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내인 미리도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해줬잖아요. 범인 은닉죄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범인 은닉죄는 적극적인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숨겨준다거나 아니면 도피처를 제공해준다거나 이럴 때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신고하지 않았다, 부작위라고 하죠. 부작위로서 성립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부는요, 친족간 특례라는 게 적용되기 때문에 범인을 숨겨줘도 처벌받지 않아요. 만수의 아내는 물론 적극적인 자기행위가 없기도 했지만 설사 자기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친족간 특례로 인해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이 영화 어쩔 수가 없다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는지 그 부분을 좀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다른 리뷰어들이 분석한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이 좀 특이하거든요. 이 영화의 주제를 딱 한 문장으로 하면 AI 시대의 노동시장에서 살아남기 라고 말하겠습니다. 사실 영화에 나오는 해고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일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일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노동이 자기 삶의 본질이 돼버린 사람들입니다. 노동 자체가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노동에서 분리되면 죽어요, 이 사람들은. 가족에게서도 버림받죠. 아니면 버림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성민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죠. 박희순도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고요. 만수의 아내 손혜진이 실제 바람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런 위기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어요.
결국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게 되고 돼지로 취급됩니다. 차승원이 살해당한 다음에 그 시신을 만수가 돌돌 묵잖아요. 그 형체가 굉장히 돼지와 비슷하거든요. 땅에도 뭘 묻었냐고 했을 때 돼지를 묻었다고 손예진이 얘기를 합니다. 만수가 그렇게 얘기하죠. 전쟁터에서는 먼저 쏴야 살아남을 수 있다.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아남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강한 암시예요. 만수도 그 노동시장이라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먼저 총을 당기는 거죠. 먼저 경쟁자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기도 돼지가 돼서 도살당할 겁니다. 만수가 살인을 저지르는 과정, 경쟁자를 제거하는 과정을 따라가 보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설퍼요. 망설이죠. 이성민을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 번 총을 쏴서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끝내 죽이지 못해요. 제대로 총을 쏘지도 못하죠. 차승원 단계에서도 한참 망설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희순을 만나러 가서 만수가 뭘 하죠? 알턴 2를 빼버립니다. 그 알턴 2가 바로 인간성이에요. 인간성을 제거하고 나서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과감하게 살해하고 그걸 자살로 위장까지 합니다. 과감한 살인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이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보셨어요? 만수라고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은 만수와 손예진의 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실제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박찬욱 감독이 배치한 아주 중요한 상징적 장치입니다. 첼로를 연주하는데 계속 다른 사람의 흉내만 내고 몇 개만 들려줄 수 있었죠. 근데 굉장히 뛰어난 걸 가지고 있대요, 선생님은. 근데 엄마 아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림 형태로 작곡을 하고 그 작곡한 곡을 연주를 하는데 어느 사람보다도 뛰어난 연주 실력을 보여줍니다. 뭐죠? AI예요. 인간을 모방만 하다가 이제는 인간을 뛰어넘는 창작, 생산까지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AI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AI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특이점에 관해서 박찬욱 감독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수가 새로 취직한 문제지라는 회사의 공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이 다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기계를 돌리고 사람이 검사하고 모든 일을 사람이 했는데 새로운 공장에는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관리자 한 명, 만수만이 존재하죠. 나머지는 AI가, 자동화된 로봇이 모두 행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이 제목은 만수가 정말 궁지에 몰려서 경쟁자들을 살인까지 하게 되는 막다른 골목, 궁지에 몰린 상황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AI 시대에 처해 있는 대규모 실업이라는 궁지에 몰린 상황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AI를 상징하는 딸이 사람을 뛰어넘는 정도의 작곡과 연주 실력을 보여줬듯이 지금 AI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마무시하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쉽게 대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전문직,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같은 직종들도 아주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진짜로 이건 마지막 인간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예술, 창작 이런 부분은 지금 AI가 인간을 뛰어넘은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AI 시대의 노동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기 혹은 AI에게 대체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막다른 현실 이런 관점에서 좀 바라봤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이런 평들이 있더라고요. 주인공 만수가 정말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냐, 재취업하면 되지 않았느냐, 굳이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무리수를 더 써야 하느냐, 동기가 좀 불명확하다 이런 평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박찬욱 감독님은 개연성보다는 미장센을 더 중시하고 상징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영화는 AI 시대에 그 일자리가 확 줄어든 치열한 노동시장에서 살아남기에 분투하는 과정을 약간 과장해서 혹은 상징적인 방식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 오늘날의 현실 그 자체입니다. 아직은 진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1,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초입에 서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많이 와 있는지도 모르죠. 조금 심각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래도 뭐 영화 내용은 굉장히 비관적이고 무거운 내용인데 굉장히 코믹하게 다룬 측면이 있어요. 가볍게 다룬 측면이 있습니다.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화, 드라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